자, 이제 두 번째 고민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죠. 네. 제가 아이에게 조금 관심이 많아요. 아이를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어요. 아이 낳기 전부터 육아 강연이나 책을 많이 봤고요.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덕분인지 아이와 사이는 많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에요. 아이가 떼쓰고 하면 저는 엄하게 훈육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애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해요. 어린이집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 오히려 아이가 다 잘하면 애냐 어른이지 이러면서 오히려 그 선생님이 자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더 내서 좋은 어린이집으로 바꾸자고요. 제가 보기엔 남편이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절대 굽히질 않습니다. 한 번은 차라리 남편에게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말 부부를 하자고 했다가 정말 크게 싸웠네요. 이렇게 안 맞는 교육관으론 아이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아이 교육관의 차이 때문에 이혼까지도 지금 고민하셨던 부부의 사연입니다. 글쎄 모든 부부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부장님 어떠세요? 잘 맞으세요? 저희 부부는 행복합니다. 인코, 네. 인코이신 걸로. 네. 목이 메이는데 그 얘기를. 네, 그죠. 네. 제가 아는 모든 부부들은 다 다르다. 네. 그냥 다 다르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도 다른데 부부가 같다는 게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교육관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가정에서 성장해서 만났는데 그냥 당연히 예상한 대로 교육관까지도 다른 것. 그런데 애는 하나란 거죠. 네. 이런 상황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런 큰 갈등이 아마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니까 이혼까지도 좀 극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별일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덤덤해지면서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이 경험과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맞으면 헤어져가 정답이 아닌 건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너도 얘를 사랑해? 나도 얘를 사랑해. 우리 둘 다 얘를 너무 사랑해. 우리의 목표는 얘가 정말 잘하는 거야. 라는 거가 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네, 맞춰 가셔야죠. 어떡해요? 네. 저는 사실 이 어머님께서 사실은 아이 때문에 이제 직장도 그만두시게 되시고 또 육아서라든지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는 마음은 들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올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올인하게 된다는 건 이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사실은 좀 기대라든지 자기도 모르게 또 욕구라든지 이런 게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부모님이 서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크면서 결국에는 사춘기 겪으면서 사회로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더 조금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인을 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자신의 욕구를 조금 충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조금 보니까 조금 허용적인 분이시고 어머님께서는 조금 이제 훈육을 강조하시는 입장인데 사실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다정함과 단호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조금 이제 좀 다정하신 분이시고 어머니는 조금 이제 단호하신 부분인데 이거는 뭐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둘 다 필요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일관적으로 좀 양육을 한다는 게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정말 큰 틀에서 우리 아이가 요 정도는 요렇게 하자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되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부모님의 사실은 성품이라든지 또 의사소통의 방식에서 조금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조금 그걸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엄마는 조금 그거를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선 합의를 하되 조금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유연하게 행동해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 있죠. 아이가 어떤 여러 분야에서 어떤 선 정도는 최소한의 기준과 최대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부부가 조금 합의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사연에서는 아이의 태도나 인성에 대한 문제인데 공부 관련해서도 의견 충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상담 받아보셨나요? 네, 정말 많이 받아봤고요. 가장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수록 인성이나 태도에 관련된 습관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던 분들이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는 아이의 가장 큰 관심사죠. 성적. 예, 온 가족의 관심사. 이 아이의 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을 아이가 최대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즉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앞에서 누가 더 입김이 세냐죠. 한마디로. 네. 누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를 놓고 많이 싸우시고요. 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아이를 두고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죠, 지금. 그런데 얘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엄청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달리게 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게 저학년 정도까지는 부모님의 막 그렇게 어떻게 뭐 싸워서 나온 결과이든 아니면 두 분이 아주 인꼬처럼 잘 결론을 내리시든 간에 상관없이 부모님이 의도하는 대로 아이가 따라오죠. 얘는 달려야 돼. 얘는 시켜야 돼. 얘는 해야 돼. 얘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돼라고 의도한 대로 아이가 따라와요. 네, 몇 년 못 간다는 거죠. 네. 우리 이제 4학년 학부모님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전처럼 쑥 안 따라오네 라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는 더 안 따라올 것이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설정 끝에 얘를 시킬까 말까를 고민해서 결론으로 그래 너는 엄마가 결국 하자는 대로 아빠가 동의해 주셨어. 넌 이제 공부를 해야 돼. 달려야 돼. 라고 아무리 말해도 달리지 않죠. 자기 인생이죠. 네. 그래서 그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성적에 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아이들 저학년 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만한 고민, 그 고민 가지고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가 스스로 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안 시키고 싶어도 얘는 해야 되거든요. 얘가 하기 싫으면 아무리 시키고 싶고 돈이 많아도 못 시켜요, 얘는.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너무 부모님 두 분의 의견 충돌하는 것 때문에 예민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다정함과 단호함 이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아이 교육 전체를 놓고 영역을 좀 나누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운동,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 이렇게 아빠도 가능하신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는 아빠가 담당으로 해주시고 결정권도 최종 결정도 아빠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뭐 수학 연산 문제지 뭐 풀지 아빠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결정권이 있진 않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엄마가 하시는 것들을 좀 믿어주고 따라가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너무 학원을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런 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니까 이게 그냥 어차피 뭐 우리 아이 공부 재능이 있었으면 그냥 어차피 스스로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넋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넋놓으면 웬만큼 뭐 공부에 진짜 약간 천재 같은 그런 아이가 아니면 그냥 TV 보고 게임합니다. 보통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령기 시기 때 가장 중요한 아이가 개발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부모님이 적절히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공부를 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뿐이지 적절히 부모님이 개입하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공부라는 게 꼭 어떤 국어라든지 수학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그런 걸 배우면서 성실성을 또 함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인내심을 함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면서 뭔가 효능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자기가 공부를 잘하면 자신감이 좀 생겨요. 아까 제가 자아존중감에 여러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어느 성취감도 좀 맛볼 수 있고 또 개방성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조금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무 하나를 키워도 적절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사춘기 아이가 이제 뭐 어차피 공부 잘할 아이면 뭐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이제 아니면 이제 또 아닐 수 있고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아동들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좋은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 시기 때 학습 동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어떤 상담 심리사와 초기에 어떤 검사도 좀 실시해보고 요것에 대한 해석 상담도 좀 진행해보는 것은 초기에 조금 개입하는데 조금 더 아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사이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부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싸우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요 부모 아이가 굉장히 좋은 관계, 부모 아이가 굉장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저한테. 근데 사실은 시작이 부부 관계가 좋은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부모 아이 관계가 아니라 둘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도 아이들 얘기할 때만 또 아이들 얘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둘 사이에 공명점이 많이 없어서 조금의 다름이 발견되면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부부끼리 사실 서로 부모님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거울 보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에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공명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보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까 역할 분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합의해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 아내에게 다 맡겼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만약 제가 아빠 주부라면 아마 저한테 좀 맡겨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다 맡겼다는 게 잘하셨다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엄마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엄마에게 일임한다가 아니라 아이의 교육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한 사람의 의견을 더 수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더 많이 1분이라도 더 고민한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따라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일임하시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보통 대부분 엄마가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아버지들이 다른 의견이 툭툭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 아이에게는 일관된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싸울 때 체력 소모 되게 심하죠. 그렇죠. 예. 피곤해서 싸우다가 다 못 싸우겠어요. 그 정도로 네, 막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쉽게 안 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접고 애한테는 이렇게 말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긴급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엄마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엄마가 하라고 했는데 아빠한테 혼나는 상황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와, 구체적인 팁까지. 저도 뭐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자면 아버지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이제 어머니도 바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버지들이 바쁜 경우에 좀 이걸 일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능하다면 부부는 공동 양육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순간에 병풍이 되면 병풍처럼 서 있으면 계속 병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같이 공동을 하고 시간이 많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빠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 질적으로 두터운 사실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역할에서의 어떤 뭐 비중을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같은 메시지를 갖고 좀 참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실까봐 이제 저도 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아빠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라는 게 저희도 뭐 학교 수업 시간도 50분 수업에 10분을 쉬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분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50분을 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 저는 그 충전을 맡고 있는 거죠. 네. 제 엄마에게 이렇게 좀 압박 아닌 압박을 받았다면 저한테 오면 쉬어. 그래. 맞아요. 너무 힘들면 네. 그냥 나도 내 아빠가 엄마한테 좀 얘기해 줄게.
심지어 뭐 몸이 너무 안 좋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 시달렸다. 아빠 내일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제가 그냥 빈말이라도 아 그럼 몸이 안 좋다 그러고 학교 가지 말자. 내가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엄마는 안 된다 그러죠. 하지만 그래도 잠깐의 어떤 그 위안을 주는 시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를 좀 해봐서 제가 만약에 개입을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지 네.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엄마가 이상하게 어려운 수학 문제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요. 그때는 담당하시는 제가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 네. 근데 제 방식을 제 아이가 싫어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면 그렇지. 아빠는 좀 쉬운 방법인데 단계를 밟아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연 보면서 그러니까 참 이 아버님이 열정이 있으시니까 이러신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님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저는 열정은 있지만 그 열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고수시네요. 힘도 들고요. 너무 멋집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